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더 뉴 그랜저 IG 2.5가 있고 3.3이 있고 3.0 LPG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이렇게 크게 4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은 2.5 시세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5든 3.3이든 많은 분들께서 2,500 밑으로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심지어는 하이브리드도 그 금액으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LPG도 2,000초 이렇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1,000 후반, 그러니까 1,800, 1,900 금액으로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유는 유튜브 문제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는 싼 거를 올려야지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근데 많은 분들 상담 문의가 이렇게 오다 보면은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한 2,300, 2,500 이 정도를 타겟으로 잡으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른 유튜브 때문일까? 아니면 조금 알아보니까 키로수 너무 많은 건 좀 그렇고, 등급이 너무 낮은 것도 그렇고, 이 정도 선이 적당해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금액대가 2,300, 400, 500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2, 3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시세가 항상 이 금액대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탓하거나 아니면은 그 금액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거나, 많은 분들께서 또 여쭤보세요. 어느 키로수대가 좋아요? 어느 금액대가 좋아요? 이거는 말이죠, 굉장히 의미 없는 질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 상담 전화를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확률이에요. 키로수가 많은 차가 무조건 안 좋진 않은데, 아무래도 그만큼 비, 바람, 뭐 불특정한 노면, 뭐 얼었다가 여름에는 녹았다가 뭐 이제 뜨거워졌다가를 반복하고 했을 때, 그냥 서늘한 적당한 습도에 적당한 지하주차장에 차가 꾸준히 돼 있고, 염화칼슘 소금기를 많이 머금지 않은 하부라고 한다면은 빨간 것도 좀 녹쓰는 게 좀 덜 할 수 있겠죠. 몰라요.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운행되는지 몰라요. 여러 사람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차가 어디로 가는지 말만 듣고 믿어서는 또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천도요, 인천이면 바닷가니까 짠물 먹어서 다 썩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인천에 대해서 진짜 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인천이 바닷가 지역이 그렇게 없어요. 바닷가에 잘 가지도 않고요. 월미도 많이 가겠네 라고 이제 지방분들이 물어보시던데, 월미도는 부산 살면은 서면 알아, 광안리 자주 가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 안 가는, 1년에 한 번도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선입견을 갖고 접근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랜저 2.5 볼 거고요. 한번 제원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지,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볼 수는 없다. 키로수가 많은 차가 무조건 좋지도 않고, 키로수 짧은 차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그만큼 많이 안 돌아다녔을 테니 확률적으로 적당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 내연기관이 연료가 그만큼 덜 들어가고,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좀 덜하고 하면은 끄름도 덜 생겼을 거고, 카본 슬러지와 함께 엔진의 무리가 덜 갔을 거고, 급출발, 급점거, 예열을 안 하고서 움직였을 때 그 차의 무리가 누적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노후화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확률이 덜하니까, 키로수가 짧은 차는 아무리 전차주가 관리를 잘 못하는 차주라고 하더라도, 키로수가 짧으면 그만큼 관리가 덜 되었어도 차가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아직은 구매하시는 분께서 관리를 해줬을 때 차가 미래지향적으로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확률이지, 무조건 좋다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께서 엔진만 안 먹으면 괜찮아요, 뼈대만 안 다쳤으면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것도 여러분들께서는 안 좋을 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진배 없어요. 겉에 보면은 다 깔끔하고 반짝반짝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키로수 많은 차 찾으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매매단지에 들어온 지 오래된 차, 이거는 다른 분들의 확률적으로, 저는 확률로 접근하는 거예요. 확률로 봤을 때는 매매단지에 들어온 지 한 2, 3개월 됐다 라고 하면은 다른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은 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차가 안 좋거나 안 좋았거나 기존부터, 아니면 차가 처음에 비쌌다가 금액을 내렸거나. 근데 저는 안 좋을 확률에 좀 더 무게추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차는 확률입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 너무 싼 차 말고 그냥 적당한 금액의 차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 싼 거 싸면 싼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누적적으로, 직업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왜 저 유튜버는 괜찮다고 16만짜리를 갖고 와갖고 사고도 잘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겉에만 얘기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1100짜리를 디지털 계기판이 있고 차가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까? 그건 팔려고, 장사꾼이지 않습니까? 웃긴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께서 2200, 300, 400 이렇게 보신다 라고 해갖고 실제 매매단지에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은 100에서 200 정도가 올라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100에서 200 올리면 극적으로 차가 좋아질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감성적으로 싼 차들은 관리가 안 돼 있거나 긁혀있는 채로 판매
판매를 하거나 냄새가 좀 그렇거나 아니면 사이드 미러가 뭐 휠 스크래치가 아니면 타이어 내짝을 다 바꿔야 된다라든가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지 갑자기 100만원 200만원 올렸다고 해서 키로수가 4만 키로가 좋아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 100에서 200 정도 올려도 극적인 변화는 없으나 감성적인 부분에 의해서 100에서 200 정도는 올라갈 때가 많다라는 거지 무조건은 또 아니에요. 이게 중고차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무조건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22년식 기준으로 보면요 2.5는 22년형 그러니까 21년에 출고가 됐었어도 22년형이면은 오일 감소 현상이 괜찮아졌다 약간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뭐 저는 2.5가 다 2020년식이건 21년식이건 여태까지 중대한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적을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면은 HG 그랜저가 프론트 케이스가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고질병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암라이트 이제 여름 되면은 습기가 찬 차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교체를 하게 되면은 부품 가격이 68, 9만원 그 다음에 교체를 하려면은 범퍼를 한번 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만원 정도의 탈부착비가 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업체에 따라서 8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건조한 날씨 약간 아직까지도 겨울인 이 시기에는 잘 나오지가 않죠. 그리고 고질병이 또 뭐가 있을까? 미미가 좀 약해 보여요. 그래서 엔진이 어떤 차는 막 이렇게 떱니다. 10중 8구 미미를 교체를 하게 되면은 뭐 26, 7, 8 뭐 이 정도 들어가는데 엔진 미미, 미션 미미 포함해갖고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거가 고질병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새 차처럼 다 만들어 놓은 차는 거의 없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있고 가장 또 어려운 게 흰색에다가 베이지 시트 흰색은 상관없는데 베이지 시트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막상 알아보시면은 다 시트가 엄청 꾀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나 계약 결정까지 이루어지기가 좀 힘든 그런 오염, 이염 그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클리닝을 해도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게 염색을 통해서만 해결이 될 때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검정색 차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시트도 검정색 이렇게 보면은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편하죠.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 아닌 그냥 아날로그 계기판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볼 차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좋은데 디지털 계기판과 아날로그 계기판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히 포기가 되시는지 그런 여부도 본인분께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게 중요하다. 매매단지에 가갖고 이게 날지 저거 날지 또 다른 차는 어떻지 라는 고민을 하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결론이 안 낸 상태로 이동하신다라는 게 시간 낭비, 계약 결정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미리 정해놓을 거는 어느 정도는 정해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4기통이에요 2.5가 6기통은 3.3입니다. 이건 6기통인데 2.5는 4기통이에요. 차이라고 따지면은 엔진룸을 열었을 때 4기통은 가랑가랑 되는 거고요. 3기통은 그렁그렁 이런 느낌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정숙성 면 그리고 힘을 봤을 때 3.3은 290마력인데 2.5는 198마력이에요. 그리고 토크 힘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2.5는 25.3kgm인데 3.3은 35예요. 이게 뭐 디젤 뭐 스포티지인가 뭐 이것저것 보면은요 40이 넘어가는 경우는 힘이 좋은 경우인데 디젤은 원래 힘이 좀 좋아요. 3.0은 힘이 좀 약해요. 3.0이라고 하더라도 2.5인데도 불구하고 25.3 근데 중형차에 비해서는 중형차는 20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형차에 비해서는 당연히 배기량도 높고 하니까 힘은 좀 있다. 그리고 오일 감소가 좀 걱정이 되니 아무리 22년형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5천에 한 번씩 엔진 오일 뭐 교체해봤자 뭐 6, 7, 8, 9만 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엔진이 뻗으면은 보링 가격이 요즘에 105, 6, 7, 8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탐 대실 엔진 오일 교체하는 게 뭐 2달에 한 번씩 그런 것도 아니고 3달에 한 번씩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5천에 한 번이라고 하면은 그냥 반년에 한 번 느낌이기 때문에 한 4개월에 한 번 느낌 반년에 한 번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아끼실 필요가 있나 라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교체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랜저 진짜 요즘 뭐 예를 들어서 GN7 같은 경우에는 한 3천 후반에서 4천 초 이렇게 봐야 되고 웬만하면은 뭐하면은 4천 초 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5m 10 몇 센 5m 1. 몇 센치 근데 이거는 5m가 조금 안 되긴 해요. 근데 1cm만 더하면은 5m예요. 그러니까 한 2cm 3cm 정도 차이가 나나 그럴 겁니다. 폭은 다 비슷비슷해요. 요즘 차든 뭐 예전 차든 대형 차는 부족함 없이 넓은 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9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전고 높이를 얘기하는 건데 1.47 그 다음에 축거는 앞 타이어 중간과 뒷 타이어 중간을 얘기하는 건데 차 공간에 대한 지표로 활용을 하긴 합니다. 2m 88.5cm 되는 거고 이게 차가 그렇게 무겁지 않은 가벼운 편이에요. 무거운 차는 2톤이 넘어가고 할 수 있는데 1.56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션은 자동 8단 미션인데 요거 미션 관리를 또 안 해주면은 미션이 뭐 튀나? 글쎄요. 예전에 제네시스 DH 2012년부터가 또 8단 미션인데
미션인데 그게 지금 미션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연식이 얼마 안 돼서인지는 몰라도 미션이 아직 튀는 차를 본 적은 없어. 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면은 그냥 적당한 통통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특정한 노면 앞에서는 사모님 분들께 욕먹을 일이 많다라는 거. 에어 서스펜션은 좀 더 덜하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좀 더 덜하고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멀티링크 그냥 뭐 그랜저 세팅이라고 한다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명한 업체에서요 이거 건드렸다라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Y 업체 유튜브 18만인가 17만 16만 뭐 그 정도 되는 업체에서 엄청 건드려갖고 갔다 오셨던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금액을 여기 있는 이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금액 50만원씩 올리면은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Y 업체가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두 군데에서 환경 설정 건드렸다, 제 차를 판매를 하는데 금액 좀 올려달라 이렇게 부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Y 업체가 두 군데요. 그리고 J 업체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M 업체가 있었고 유명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한다고 해서 얼굴 내놓고 한다고 해서 절대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2200에서 2600 사이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달달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니까 요거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신다라고 한다면은 반은 막 먹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지역에 여기 김포 국민차 매매단 여기는 잘 안 갑니다. 신부평은 엠파크가 여기 타워랑 허브랑 붙어 있고 여기 주한자동차 매매단지 제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부평 이쪽 잘 안 갑니다. 요즘엔 안 가게 되더라고. 차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차도 있겠지만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갖고 여기는 괜찮을 때도 있는데 여기 지역은 잘 안 갑니다. 제가 싫어하는 업체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일신자동차 매매단지라고 여기에서 있다가 지금 뭐 수원으로 갔나 모르겠어요. 안산에는 오토돔도 있고요. 경기자동차 매매단지, 마트 매매단지 여기 옆에 두 개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수원 매매단지가 주르르륵 엄청 많죠.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기 규모가 상당히 커요. 지도로만 보더라도 여기 건물이 요만큼 여기 삼거리 하나 차이로 굉장히 큽니다. 이 옆에 또 있고 그래요. 여기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한 7-80%는 수원에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원에서 배시어도 태블릿 PC 통해서 같이 고른 다음에 보기도 하기 때문에 수원에서도 자주 뵙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랜저 더뉴 그랜저 IG 2.5만 볼 거고요. 2.35가 아니라 2.5 휘발유 색깔은 다 키로수는 12만까지만 볼게요. 너무 많은 거는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시는 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94대씩이나 있는 거예요. 거의 300대가 있는 겁니다. 르블랑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근데 등급을 한번 정해볼까? 르블랑, 익스클루시브, 켈리 3개만 보면은 프리미엄 초이스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싸집니다.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싸지는 느낌인데 키로수도 좋아지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최신이에요. 보면은 키로수들 한번 보십시오. 2920이니까 2690이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금액대가 아니죠. 여러분들께서는 2600 넘어가면은 하면서 감탄사 나올 수 있어요. 2000부터 2600 사이로 보게 되면은 71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식적으로 찍힌 상품화가 잘 된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2470인데 103,000이다? 그러면 디지털 계기판이 무조건 있어야지. 가격이 비싸면은 비싼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뒷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여기 속에 보면 아 회색이구나. 문 열린 사진 안쪽 면을 보게 되면은 색깔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뒷자리 시트가 깨끗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앞에 보면은 여기 허리가 어떤지 여기 주름이 어떤지 10만인데 이 정도 주름이면 괜찮구나. 여기 방석도 늘어난 게 없고 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뒷자리 열선 있구나. 서라운드 뷰가 있구나. 디지털 계기판이구나. 요 정도 보고요.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가 좀 여유가 있고 튜닝이 없고 렌트 이력이 없다. 렌트 이력이 있으면 걸러야 될까?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렌트 이력 있는 차를 판매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렌트 이력 때문에 무슨 렌트일까? 이거는 많은 사람을 거쳤을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후보 리스트에 최종 한 대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2대, 3대 골라놓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다 문제가 있을까?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성능 기록부 깨끗하구나. 근데 이거를 또 믿어서는 안 돼요. 누유두수 불량 없구나. 그냥 쪽쪽쪽 내려가서 밑에 여기를 보면은 보험 이력이 없네. 진짜.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료가 17만 3천원 정도 들어가는구나. 들어온 날짜 2월 11일로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날짜 녹화 날짜 기준으로는 이틀밖에 안 되는 따끈따끈한 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만약에 후보 리스트로 넣자니 10만 3천이구나. 요거랑 금액 차이가 얼마입니까? 120 차이예요. 그러면 120 차이에 키로수 3만이면은 120 싼 거 요거를 고르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키로수가 3만씩이나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내장 베이지 시트 흰 색깔 젊으신 분들이 좀 찾으실 만한 건데 여기 때가 얼만큼 있는지 너무 멀어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웬만하면 꾀재재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색깔이랑 여기 색깔이랑 뭔가 다른 느낌이 의심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사람이 앉아있구나. 여기도 엄청 깨끗한 느낌이, 검정색이었으면 진짜 깨끗해 보였을 텐데 이 베이지 시트가 키도 2개이긴 한데 일부러 멀리서 찍었을까. 언제나 베이지 시트는 조금 포기해 주시면 좋다. 이 베이지 시트는 어떨까? 흰색의 베이지 조합이면 못 참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잘 모르고 하시는 걸까? 여기도 보면은 때가 멀리서 찍어서인지 뭔가 엄청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떤 광택집에다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광택집에 항상 맡겨보니까 3만원 추가하시면 깨끗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해서 추가를 했더니 하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거는 진짜 약품 처리해갖고 닦으면은 정말 닦이는구나 라는 건데, 일반 광택집에서는 닦아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까지는 못한다, 작업이 너무 심오하다. 여기도 보면은 뭔가 걸레 그런 헝겊 같은 게 낀 건가 라는 겁니다. 뒷자리는 깨끗하네요. 이 사진을 봐도 해상도가 그래서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 지났죠. 이러면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근데 이 차를 갖고 있는 딜러분이 안 지났어요, 2월 24일까지예요 라고 궤변을 늘어놓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차를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말이죠, 이런 렌트 이력 있는 차를 빼야 되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예요. 많은 분들께서 딜러분도 보실 수 있는 이 유튜브라는 공간 안에서 제가 느꼈는데, 거꾸로 거짓말하는 그런 일은 제가 되도록이면은 안 만듭니다. 지식적으로 네이버 지식인 출신으로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달신 출신이거든요. 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시세, 모르는 점, 법적인 분쟁 등등의 아는 부분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쟁이 생기고 하면은요, 구청 민원실에 넣는 게 제일 빠릅니다. 민사는 오래 걸리고 경찰서 같이 형사 쪽으로 문제는 전혀 없는데, 그래도 같이 고소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고소가 돼요, 억지로.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해결될 때까지 해외에 못 나가니까 이렇게 빨리 좀 해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구청 민원실, 그 다음에 경찰서 고소, 그 다음에 진짜 안 되면은 소비자원, 국민신문고 다 해보는 거죠. 2월 5일. 근데 너무 2490이라고 한다면 접근성이 그러지 않나 싶어요. 6만 이하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조금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이건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되긴 되는구나. 근데 색깔이 약간 비인기색으로 좀 빠집니다. 인기 있는 회색이 아니고요, 약간 특이한 회색이라고 해야 될까? 문 열린 사진 보면은 요런 단색, 펄이 안 들어간 단색, 회색, 이런 거는 잘 자주 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선호되는 회색을 한번 찾아보자면요, 검정색처럼 생긴 이런 펄 들어간 문 열린 사진을 보면은 이 회색 있지 않습니까? 이 회색은 선호가 많이 되고 있어요. 검정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밝은 데서 보면은 요런 회색 말이죠. 4만 킬로네. 익스클루시브인데, 이러면은 계기판이 아날로그일까요, 디지털일까요? 아날로그죠. 디지털이라는 걸 기대를 1도 해선 안 됩니다. 키로수가 이렇게 짧으니까. 이거 보신 바와 같이 아날로그 계기판들은 싼 편입니다. 연식도 높을 거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이 금액에 갑자기 키로수가 45,000이다? 그러면은 연식이 22년형일까? 기대한다라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아날로그 계기판이 아니고 디지털이었으면 좋겠다, 말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뭔가 싸다? 그러면 사고가 좀 심하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캘리그래피 11만 2,500. 뭔가 선뜻 등급 다 좋은데, 좀 개인적으로 딜러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제 성향인데 안 땡겨요. 제가 땡기는 차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키로수가 한 7, 8만 전후 돼야 되고, 그러면 금액을 풀어야 될 것 같은 2,600 이상으로, 그러면 키로수를 억지로 한번 땡겨보죠. 9만 33대. 아까 300대 가까이 있었던 거에서 1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비정상적으로 보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디지털이라는 코멘트를 봐야 돼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 하더라도 계기판은 디지털인데? 뭐야? 흰색, 서라운드 뷰, 키로수 87,000, 22년형, 너무 꾹꾹 눌러 담긴 했는데 2,600. 시트 컨디션이 뒤에는 적당해 보이는데 앞에는 어떨까? 여기 이쪽은 좀 꾀재재한 느낌. 여기도 그렇고. 저는 베이지 시트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 그냥 노멀한 르블랑에 디지털, 시트 검정 오히려 좋아. 키도 2개, 서라운드 뷰, 이런 거, 파워 트렁크 이런 거 조금 땡긴다. 성능 기록부 검사 날짜 3월 13일까지. 요거는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렌트 이력 있어도 저는 관계없어 합니다. 사고 뒤쪽에 좀 있구나. 근데 뒤쪽이니까 일단 후보 리스트에 빼는 거는 좀 그렇다. 넣어도 될 것 같다. 리어 패널 뒤쪽 사고가 좀 있었구나. 2월 2일 그래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요런 느낌. HUD가 또 지금 차가 있거든요. 있는데 갑자기 없어지면은 좀 속상할 것 같아요. 답답하고. 그래서 HUD는 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뭐 이것저것 진짜 깔끔해지려면은 2006, 7, 800 이 정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하튼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계기판을 하도 보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휩쓸렸어요. 아날로그 계기판은 못 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러면 얼마 선을 추천해야 되냐? 결론은 저도 이제 많이 판매를 해봤지만 2003, 4, 5, 6, 7, 800 이 정도를 일단은 보시고 시세를 많이 봐주시면은 얼추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도 선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십니다. 갑자기 차 몇 대만 넣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넣어드렸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른 딜러 엄청 많으니까 연락이 끊기던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웃기게도 그냥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딜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딜러가 싼 차 위주로 넣어주는 거를 선호하는 딜러가 있고, 저는 싼 차 위주로 넣어드리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매물을 띡 넣어드렸는데 가격은 비싼데 뭔가 똑같아 보이네? 그러면은 이 딜러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멀어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오셔갖고 같이 고르시잖아요? 그러면은 대화 속에서 고르기 때문에 정말 30분 안에 잘 고를 수가 있거든요. 저는 멀리 살아갖고 뭔가 알아야지 갈 거 아니에요. 충분히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다고 한데 하기 때문에 갔다가 아니면 어떡해요? 라고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여기 어떤 딜러한테 가시든지 여기에 있는 매물들을 보시는 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보통 수원이실 거고, 수원에 있는 딜러들이 다른 매물을 갑자기 꺼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매물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 한 대도 빠짐없이 공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매물을 바꾸서 오시려고 하시는 분보다는 그냥 무턱대고 시세 공부만 조금 하고 오시면 되는데 저는 시세 공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그냥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 영상 이거 딱 하나 보셔서는 모르겠다, 못 움직이겠다 라고 하시는 분, 그냥 안 오시고서 맡기시려고 하시는 분도 이제 탁송으로 그냥 받으시는 분들도 한 달에 한 2-3건, 많게는 4-5건 있긴 한데, 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있는지가 또 중요하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인 분께서 직접 고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고를 때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고르시는 방법과 그런 노하우가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거 봤는데 어때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또 제가 갇혀갖고 일단은 보죠. 판단을 하죠. 고객님 이거 매매단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긴 했네요. 그리고 이거 사진에 보니까 이 밑에 긁혀있는 거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HUD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라고 해갖고 매물을 보러 갔는데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어떤 옵션이 있는지 옵션 정보란을 보면 이것만 있지 않아요. 사진으로 봐야 돼요. 옵션은 자, 이렇게 보면은 약간 꾀재재한 거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뒷자리 열선이 있는지 없는지 사진으로 충분히 나오고, 이런 거 좀 약간 더러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 보실 수 있고, 여기 주름이 얼만큼 있는지, 그 다음에 밖에 보니까 여기 밑에가 어떻게 긁혀 있는지도 얼추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콕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보기는 어렵고, 앞유리 돌방이라든가 사이드 미러가 깨졌다라든가 이런 거를 엄중하게 꼼꼼히 디테일하게 보기가 좀 어렵긴 해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밑에 한 검정색 점이 있고, 검정색 테두리가 앞 전방감지 센서가 있구나 라는 거는 앞 범퍼에 도색이 안 들어갔을 확률이 좀 있겠구나 라는 거. 뒤에도 그렇고. 근데 이게 흰색으로 잘 안 보이네 라고 하면은 중고차 도색이 들어갔구나 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LPG건 휘발유건 하이브리드건 LPG 2.5건 3.3이건 많은 분들께서 2,500 전후로 찾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맞출 건지 아니면 차에 맞출 건지, 아니면 금액을 조금 더 올려갖고 2,700, 800 올리면 바보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더 키로수가 낮아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오래 탈 확률이 좀 더 늘어나고 공업사 들어갈 확률이 좀 더 줄어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값어치가 없진 않다,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2,600이 넘어가면은 심리적인 가격 저항선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줄 것 같으면은 GN7 뭐지? GN7은 신차 가격이랑 얼마 차이 나지? 생각을 해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신차 가격이랑 봤을 때는 한 2,000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위에 클린카지.com 보시면서 얼추 여러분 시세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세 한 2,000, 2, 3, 4, 500 턴 이렇게 보시고서 문의 주시면은 대화하는 게 좀 빠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기에도 충분히 미래지향적으로 10년 이상 그 이상도 탈 수 있는 그런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질병은 있으나 그냥 엄청난 고질병이라고 한다면 소개도 안 시켜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차는 아니고 조금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차도 마찬가지, GN7도 마찬가지고, GN7은 신차급일 확률이 높긴 하지만 뭐 타이어 두 짝이라든가 아니면 앞유리 갈아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으므로 한 2-3대 이렇게 한 다음에 오셔서 보시면 뭐 금방
막 봅니다. 많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내놓고 한다고 사기 안 치라는 법은 없네. 시세 안 보고 믿기만 하고 사면은 안 된다는 거네. 가보고 그 차를 사면 괜찮을 수 있는데 싼 거 찾아가면 실물은 사진보다 안 좋다면은 안 사겠지. 그럼 다른 차 보여달라고 한다면은 그 차를 과연 싸게 판매할까?